민변이라고 하는 변호사회가 있죠. 그 변호사회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사건에 대응을 하는 그런 태스크포스다. 그래서 민변, 그리고 이 태스크포스, 그 다음에 정대협, 지금은 정의연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그냥 되는 대로 섞어 쓰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 단체의 대표인 윤미향 씨, 또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 씨, 그는 수원 시민신문의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JTBC, 또 국제진상조사단이라고 하는 잘 모르는 단체, 이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닌데 결국은 다 같이 동일하게 한 가지 목표를 추구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몇 년에 걸쳐서 나온 그런 뉴스, 이런 것을 종합하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국 류경식당의 그 탈북 종업원들이 이제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들 모두의 그 같은 색깔의 주장, 그것이 다음과 같은 겁니다. 한국 정부가 그들을 기획 탈북했다, 시켰다. 이것을 그들은 납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들 12명을 납치해 가지고 구금시켜 놓고 있다, 감금해 놓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12명이 한국을 탈출해서 월북하게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일을 해왔다 하는, 이것은 또 뉴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중국에 있던 그 북측의 식당, 거기에 지배인이 허강일, 그가 2018년 5월에 JTBC하고 블라인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국정원의 지시로 총선 직전에 단체 탈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뉴시스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허강일 씨가 JTBC에 출연해서 당시 국정원 직원이 협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일부 종업원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뜻을 밝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온 직후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동안 탈북자를 보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다 해서 그들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는 탈북자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싸늘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탈북자들은 북으로 가겠다고 하면 보내라 하는 이런 기류가 형성이 된 것이죠. 리마연 역시 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돌려보내라 하는 그런 내용의 강의를 한 지난 강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 5월 21일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에서 탈북자에게 월북하도록 회유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북한
류경식당의 지배인이 폭로했다. 정대협에서 류경식당 종업원에게 돈을 주면서 북으로 돌아가라. 또 정대협에서 민변의 변호사를 통해서 종업원들에게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을 지급했다.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에게 탈북은 죄다 이렇게 말을 해서 기가 막혔다. 윤미향의 남편은 수령님, 장군님 이런 단어를 수시로 쓰면서 북측의 혁명가를 불렀다. 이런 위에 이제 간략한 내용 밑에 자세한 그런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특징이 있는 것은 증거도 같이 제시됐다 하는 것이죠. 허강일 씨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서 그 당시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 씨 그리고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 등과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정대협 혹은 정의연의 그 쉼터 거기에 탈북 종업원들이 갔을 때 찍은 사진 이것을 제시했다. 이제 같이 증거 자료도 제시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을 함께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2018년 6월 민변에서 허강일 씨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JTBC 그 인터뷰가 나간 뒤가 되는 것이죠. 그 장경욱 변호사가 국정원 기획 탈북을 공개 기자회견하고 알리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 2018년 10월에 장경욱 그 민변 변호사는 이제 윤미향 씨를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강일 지배인은 이때 처음으로 윤미향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만났는가?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명성교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그들에게 숙소를 기증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 명성교회가 기증한 마포쉼터에서 이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마포쉼터에서 여러 명이 전체 11명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허강일 지배인하고 윤미향 씨, 그 다음에 민변 소속 변호사가 3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또 일본 조총련계 여성 3명도 참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더 있었겠죠. 11명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이 마포쉼터에서 일본 조총련계 여성 3명도 왔다. 민변 변호사 3명도 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석자들이 허강일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얼굴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이 정부가, 한국 정부가 기획 탈북을 한 그 사건이 더 화제가 되고 그리고 손해배상금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꼬드겼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윤미향 씨를 처음 만난 그 마포쉼터를 가서 식사를 하고 처음 만난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허강일 씨는 또다시 그 정의연의 마포쉼터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 씨를 처음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2018년 10월인데 바로 그때로부터 이 허강일 씨가 망명을 해버리는 2019년 3월까지 그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장경욱 변호사가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북 여종업원 중에서 단지 3명만, 그 3명은 매달 30만 원씩 역시 이런 후원금이라고 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돈을 이렇게 줬다 하는 것은 장경욱 변호사 측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받은 사람도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허강일 씨가 장경욱 변호사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 돈은 누가 주는 거냐? 왜냐하면은 그 정의연의 마포쉼터에 갔다가 또 그 다음 날에 가서 마포쉼터 처음에 윤미향 씨를 만나고 그 다음 날 그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 씨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제 그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경욱 민변 변호사가 허강일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민변은 돈이 없다. 지금 이때가 이제 2018년 10월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정부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됩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당신들을 챙기지 않는다. 그래서 정대협이 돈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2018년 10월이면 정대협이 이제 정의연으로 통합이 된 이후가 되겠죠. 장경욱 씨가 그것을 정확히 구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대협이 됐든 정의연이 됐든 같은 거다. 이렇게 보기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앙일보 5월 21일자 뉴스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가 한 이야기를 다시 싣고 있습니다. 윤미향 정의연 대표의 남편 김삼석 씨와 연이 닿아서 그래서 정의연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경욱 씨의 말을 직접 소개를 하는데 장경욱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탈북 종업원을 도와주다가 김삼석 씨도 그 윤미향 씨 남편 그 사람도 민가협 양심수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조금 도움을 주곤 했다. 이제 이 양심수라는 것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소한 민변, 그 다음에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 또 정의연 혹은 뭐 정대협, 윤미향 씨,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 씨,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돈과 연결돼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윤미향의 정의연 혹은 정대협하고 이 탈북 종업원 그들과는 어째서 연결이 된 것인가? 보면은 앞에서도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가 윤미향 씨를 소개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민변이 소개해줬다 하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경욱 변호사는 정의연에서 탈북 종업원에게 돈을 주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연에서 생활 지원을 할 수 있고 의료 지원, 그리고 심리, 마음에 대한 이런 것이 되겠죠. 심리 지원, 그리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정의연의 그 목적 활동 속에 이 탈북 종업원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야만 될 사항이 있죠. 바로 지배인 허강일 씨, 그리고 탈북 종업원 3명만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면 다른, 왜 탈북 종업원이 아닌 탈북자들을 다 지원했는가? 그것이 당연히 궁금하죠. 이제 이것을 확인해야 하겠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 4사람, 허강일 씨하고 탈북 종업원 3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정당한 정대협 혹은 정의연의 업무사항에 들어간다고 장경욱 변호사가 말을 했죠. 정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다 그 업무 기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원 내역이 전산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장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겠죠. 또 5월 21일 장경욱 씨는 뉴시스와 통화를 하면서 이 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탈북 종업원하고 허강일 씨에게 돈을 준 거는 장경욱 변호사 개인의 돈을 주고, 처음 이야기하고 다르죠. 자기에게는 돈이 없다. 혹은 변호사가 돈을 받는 사람이지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자기 개인 돈, 자기가 좋은 일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선은 자기가 송금을 한 것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경욱 씨 자기 개인 돈에다가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 씨 등 몇 사람이 이 돈을 댄 거다. 그러면 장경욱, 김삼석 이렇게 둘이면 몇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것도 밝혀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받은 증거가 다 있겠죠.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2월 김삼석 씨, 윤미향 씨 남편이 허강일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이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됐죠. 그러면서 자기를 윤미향 대표의 남편 흰머리 김 대표다. 김삼석 씨가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지방에 내려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자. 이러면서 2박 3일 일정표를 보냈는데 그 집결지가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그 정의연의 안성에 있는 위안부 쉼터, 그곳에 주소가 찍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이 안성 위안부 쉼터, 거기에서 삼겹살 파티를 했다. 또 소주병이 널려 있는 그런 사진, 윤미향 씨도 같이 그러고 먹고 마셨다. 이제 이래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역시 김삼석 씨도 거기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갔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2박 3일 일정에 따라서 정해진 날 허강일 씨는 자기가 함께 돈을 받던 여종업원 3명하고 같이 그 안성 쉼터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성 쉼터에는 이제 그들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7명이 있었다고 하죠. 김삼석 씨,
그리고 정대협 관계자. 그러면은 이게 윤미향 씨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정 의원이 됐든 정대협이 됐든 그 관계자가 또 있었구나. 이 일을 하는데 연루된 사람이 또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심수 후원회 회원들. 이렇게 해서 결국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할머니는 없었다. 할머니들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중에 민변에서 할머니 한 명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강일 씨가 할머니가 없었다고 했지만 허강일 씨는 먼저 나중에 이제 그 새벽에 언젠가 새벽에 먼저 그곳을 떠났다고 하죠. 그래서 남아있는 여종업원들이 그 할머니 한 분하고 만났을 수 있다. 그래서 양쪽 말이 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날의 그 모임에 대해서 허강일 씨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박 3일 함께 여행을 하는 동안 이제 거기 간 것이다. 여행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니면은 그곳에 숙소로 있으면서 여행을 했는가? 이것도 또 지금으로서는 그쪽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김삼석 씨 등 자기들을 초청한 측은 그 7명 그 사람들은 각자 북한 행사에 참가했던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면 다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장군님, 수령님 이런 단어를 수시로 쓰면서 북한의 혁명 가요를 불렀다.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부르는 게 금지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안성 위안부 쉼터라는 곳에 모여서 이들이 그야말로 그 일탈의 2박 3일을 즐겼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그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 씨는 바로 이러한 친북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도 받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면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켜야 할 그 분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장난 삼아서 수령님, 원수님 할 수도 있지만 김삼석 씨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던 그 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잃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랬다. 거기는 북한 추종자들처럼 그냥 북한을 노래하면서 살았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 그 허강일 씨의 입장은 이랬다는 겁니다. 그 JTBC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류경식당의 탈북 종업원 12명 중에 사전에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 3명이 있다. 나머지 9명은 한국 가는 거 알고 탈북했다. 이제 이런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변과 정대협 관계자들은 허강일 씨한테 12명 전원이 한국 간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탈북했다고 공개 기자회견에서 말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민변뿐 아니라
정대협 관계자들도 그랬다. 그러면은 정대협 관계자들이 바로 이 탈북 종업원들의 월북을 추진하는 거기에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같이 활동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강일 씨는 마음이 불안해서 마지막 날 새벽 4시쯤에 혼자서 서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함께 갔던 여종업원 3명은 그곳에 남아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2018년 12월의 일인데 결국 허강일 씨는 한국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2019년 3월 말에 해외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서 정대협 측에서 후원금도 끊어져 버렸다. 이제 그것이 허강일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그 민변이 탈북 여종업원들을 그 정의연에다가 소개를 해줬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탈북 종업원 일부하고 일부를 그 정의연 쉼터에 민변이 소개를 해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 위안부 피해자들하고 서로 아는 사이가 됐다. 그 피해자가 한 명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뉴스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탈북 종업원 일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았던 3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장경욱 변호사는 김삼석 씨를 통해서 정의연의 돈으로 정대협의 돈으로 이 탈북 종업원들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는 정의연 돈이 아니고 정의연 돈이다 아니다 말도 사실은 없는데 김삼석 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행사를 했던 곳이 다 정의연의 쉼터였다 하는 것이죠. 장경욱 변호사는 윤미향 정의연 대표하고 마포 쉼터 거기에서 이 탈북 종업원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식사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그게 마포 쉼터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씨 그는 내내 정의연의 안성쉼터에서 2박 3일 동안 삼겹살 파티를 하고 모임을 했다. 전부 그 정의연의 시설을 제 집처럼 썼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안성쉼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안성쉼터를 펜션으로 대여했다. 이래서 말이 많았죠. 그리고 5월 18일에 윤미향 씨가 CBS 라디오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때 CBS 라디오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적에 맞는 여성인권, 과거사 이런 것과 관련된 공익과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는 렌트가 있었고 그 안성쉼터에 그 대여를 해줬고 그 외에는 문의가 와도 절대 없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거 확실한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윤미향 씨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 씨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모임을 했다.
그렇게 할 자격이 없죠. 김삼석 씨는 윤미향 씨가 말한 그 시설을 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맞기 때문에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정의연 관계자가 거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김삼석 씨가 윤미향 씨의 남편의 자격으로 정의연의 업무도 쥐락펴락했던 것인가? 정의연의 그 시설을 자기 것처럼 썼던 것일까? 또 뭐 이쪽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2018년 12월에 이 모임에는 정의연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윤미향 씨 자신의 정의연 자체의 활동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연 시설을 번번이 마음대로 썼다. 또 뭐 정의연 돈을 가지고 후원을 했다. 이걸 보면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 씨가 이날의 모임을 주관을 했는데 그가 정의연 쉼터를 마음대로 쓰고 정의연의 돈도 마음대로 썼던가? 아니면 정의연 사람이 아닌 김삼석 씨하고 정의연이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두 가지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윤미향 씨가 이 정의연의 돈을, 뭐 재단의 돈을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그것을 빼내서 자기 남편에게 준 것인가? 그래서 그 돈으로 김삼석 씨가 탈북 종업원을 북으로 보내는 그런 월북 활동을 한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2018년 12월에 이 모임은 정의연의 활동으로 보인다. 그러면 아예 정의연 자체 돈으로, 정의연 자체 사업으로 탈북 종업원을 북으로 보내기 위한 이 월북 활동을 한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해서 이것을 밝혀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활동들이 보면은 모두 친북적이다.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면 친북적인 이런 활동, 이들이 뭐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그 소위 좌파 정치 세력에서 이들을 비호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송영길 씨라든지 이해찬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친북적인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호하고 나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참 고민스럽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나타난 것이 그렇게 보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친북 활동, 이것이 친문재인 활동인가? 여태까지 친문재인인 척을 했던 그런 정치 세력들이 친북 활동을 갑자기 편들고 나서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어떤 법 집행, 그들이 하는 분야가 있죠. 그걸 위반하더라도 친북 활동을 한 사람들은 칭송받아야 하고 그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송영길 씨도 그러고 있는데 그거 참 이상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제 정대협이었다가 정의연으로 된 이 조직,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봤던 인물이 김복동 씨, 지금은 이제 세상을 뜬 그런 분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김복동 장학금인가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일본 조총련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라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조총련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좀 오싹하죠. 그런데 윤미향 씨는 그 장학금을 자기 딸에게 줬다 하는 뉴스를 봤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조총련 학교에 돈이 가긴 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총련 학교를 후원했다. 뭐 친북 맞죠?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이 윤미향 씨가 집행한 것이 민노총, 전농, 진보연대, 그런데 그 간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겁니다. 뭐 이들도 보면은 친북 성향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누구나 여기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을 주는 것도 친북적이구나, 뭐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변에서 탈북 종업원 문제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 만들었다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장경욱 변호사, 오민혜 변호사, 천락풍 변호사, 최희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름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한국 정부가 탈북 종업원을 납치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납치했다 하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9일 문재인 정부의 인권위원회에서 납치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여기에 대해서 뉴스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다 하는 입장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뉴스가 제대로 밝힌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허광일 씨가 2019년 3월 말에 해외로 망명을 했죠. 탈북자가 해외로 망명을 하면은 도망간 겁니까? 탈출한 겁니까? 이거 문재인 정부가 허용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탈북자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특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탈북자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온통 개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허광일 씨 자신은 알고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 윤미향 씨하고 마포쉼터에서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했을 때, 그거 쉽게 말해서 국정원에서, 아니면 현재 이런 것을 담당하는 그 경찰 파트에서 이거 다 감시하고 체크하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 안성 삼겹살 모임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뭐 변장을 했는지 가면서 차를 바꿔 타고 다녔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거 어차피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 정부가 다 꿰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있고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허광일 씨 해외 망명 허용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민변 태스크포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인간을 납치해다가 감금해 놓는 그런 정부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제기구에 가서 이것을 고발하고 저 한국 정부 좀 어떻게 해달라. 이제 이런 짓들을 했다 하는 것도 역시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2017년에 유엔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여기에서 류경식당 종업원들 그들은 한국 정부가 구금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밖에서 국외에서 나온 1차 결정이죠. 그런데 이 민변 태스크포스에서 한국 정부가 그 북한 주민 12명을 납치해서 구금했다. 이러면서 또다시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영문으로 된 데를 찾아보면 북한의 그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영어로 그리고 일본어도 있든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다가 한국 정부가 이렇게 사람을 납치해 가는 그런 곳이다 해서 계속 이것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 민변 태스크포스가 결국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 게 누구냐면 그 북한 주민들입니다. 이 종업원들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김정은 집단이 어떤 시스템인가를 알면은 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나와서 같이 인터뷰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알죠? 근데 그들하고 같이 이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변이 하고 있는 것은 북한 편을 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치는 것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들이 이의 제기한 데 대해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그 이유 없다 하고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권위원회에서 납치아니다 한 데 대해서 또 이거 싸우겠다 그러면서 행정소송도 제기해 놓고 있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국외의 조직들하고 같이 한국 정부를 성토하면서 계속 투쟁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민변 태스크포스 또 정부가 이게 탈북이 아니고 납치다. 결국 이 말을 듣기 위해서 탈북자를 불러들인 JTBC 그 다음에 정의연, 정대협 또 이 사람들 윤미향 씨 남편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 바로 반정부 활동입니다. 앞에서 그들이 한 것이 친북 활동으로 보인다 그랬는데 친북도 여러 가지가 있죠.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인정하고 하는 친북, 또 대한민국의 정부는 인정하고 하는 친북. 지금 같으면 좌파 세상이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자타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좌파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집단 가운데에는 고를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친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이 친북은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는 그런 친북이다. 아주 특이하고 암적인 존재가 대낮에 활동을 하고 있다. 무슨
그 김정은이를 환영한다고 하는 그 단체도 있다고 했죠. 이번에 이들도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의사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거기까지 허용이 되는가? 문재인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씨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인가? 참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등장인물들 모두의 활동은 일단은 친북 활동이다. 조총련을 만나고 조총련계에게 돈을 주고 조총련을 불러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문재인 정부 타도 활동이다. 그런데 이런 문재인 정부 타도 활동은 흔히 그 보수 우파 국민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도 환영할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 김정은이의 전위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 김정은이의 전위대, 김일성이의 전위대 이런 세력들이 때때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 좌파 정권이 그것을 때려잡든지 못하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은 좌파 정권이 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 양심수 이야기를 뒤에서 하겠다 이랬죠. 양심수 하면은 양심이 있는 죄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죠. 양심수라고 하는 것은 좌파들이 붙여놓은 그럴싸한 그런 이름입니다. 바로 이것은 공산주의자 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가 전향을 안 하는 자, 과거에 전향을 하고 서약서를 쓰면은 감형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내보내주든지 이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아주 골수 사상이 빨간 자들, 그들을 양심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수 관련 활동은 그것이 인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왜 하필이면은 빨간 사람들이냐? 여기에 이르면 그것은 친북에 아주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이것까지 살펴봤는데 물론 이것을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언론이 깨어나서 제대로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기를 기대는 하지만 하여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씨 책임입니다. 보궐이 됐든 자격이 없는 그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됐든 아니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국제사회에서 인간을 납치하고 감금하는 그런 정부다. 그런 소리를 민변이 단체가 나가서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하여간 책임을 지십시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과거사가 했다 하면은 그냥 친북으로 귀결이 됩니다. 가는 막다른 곳에는 친북이 있다. 그리고 더구나 이 땅에서 돈이 처음에 좋은 의미로 이렇게 쓰자고 했던 어떻게 위안부 그 피해자들을 위한 돈을 가지고 친북 활동을 하는가. 조총련한테 가고 어쩌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는 변명의 여지도 없어 보이죠. 이렇게 자금이 친북 활동에 동원이 된다.
그런 활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번 이것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과거사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 현대사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뭐 반일도 이야기하고 반미도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하는 게 정의다. 뭐 이런 소리도 했는데 그냥 가면 결과는 친북입니다. 어디로 가도 친북이다. 참 묘하지요. 그러면 이게 뭐냐? 결국 민주화라는 것도 거기로 가는 것이냐?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30년 민주화 시대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 한 지 벌써 한참 됐죠. 그런데 끝나서 끝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이제 이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송두리째 다시 평가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을 하고 즉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열리고야 말았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지 말라. 좀 해도 어느 정도 되면 좀 멈춰라 하고 3년 동안, 왜냐하면 그 종말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끝끝내 이제 그 문을 열어젖히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